늦은 밤 도로를 달리던 한 남자. 그 순간 또다시 엄청난 두통이 찾아오고 그 영향으로 신유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박는데요. 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 브레이크. 결국 차는 한참 후에야 멈추었죠. 이렇게 증세가 심해지자 덜컥 겁이 나는 신유. 그런 한편 수중에 장미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주술서를 보며 애정성사수를 실천하고 있는 홍조. 이 장을 태워 섞어라. 장미 봉오리가 만개하면 삼배 주머니에 걸러내어 그 결과 맑은 애정수가 만들어지고 마침내 그 물이 맑아지면 애정수가 될 것이니 이제 이 애정수를 재경에게 먹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이를 원하는 이에게 마시게 하라. 이에 다음날 승영씨, 로비 나가서 안내하자. 몰래 회의장에 들어간 홍조는 재경의 자리에 있는 물잔에 애정수를 담아두는데 잘 부탁해. 좋은 아침입니다. 요새 업무 많으시죠? 수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앉으시죠. 잠시 후 자리에 앉아 한 통 내셔야죠. 그럼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물잔을 드는 재경. 하필 그때 네, 팀장님. 네 지금 어디서 땡땡이 치고 있어? 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니 때문에 지금 시장 난리 났다. 네? 놀지 말고 빨리 튀어와. 팀장 전화에 홍조는 마시는 걸 못 본 채 자리로 돌아가는데요. 야, 온전으로 바로 튀기가. 시장님이 그거 출근길에 보고 전화가 안 돼. 지금 큰일이가 아이가. 얼른 빨리 가보겠습니다. 가가. 알고 보니 홍조 담당인 중앙분리대 화분이 모두 박살난 것이었지요. 이에 열이 받은 홍조는 이제 시청 변호사가 된 신유를 찾아가는데 제가 웬만하면 변호사님 도움 받고 싶지 않았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중앙분리대 들이박아서 거리화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장장 50m를. 홍조는 그 범인을 찾아 고소할 생각이었지요. 이대로 못 넘어가요. 소송할 거예요. 그 자식 분명히 음주운전했을 거야. 음주운전 아니에요. 아 그럼 졸음운전을 했던가. 이 멀쩡한 정신에 그걸 그렇게 박을 순 없다니까요. 그러자 나예요. 그 사고를 낸 게.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어제 일을 솔직히 밝히는 신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아니 이어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조목조목 밝히는데 사고 후 신고 조치했고 보험사 출동했고 경찰 조사도 받았고 그래서 고의성이 없다는 게 입증되었으므로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모두 위반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더니 홍조에게 다짜고짜 연가를 신청하라고 말하죠. 내려가서 연가 신청하고 10분 뒤에 주차장에서 봐요. 왜요? 나랑 같이 여행을 갈 거라서. 내가 왜요? 그건 한시라도 빨리 주술의 힘을 빌어 병을 없애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모든 주술은 당신이 갔대. 딱 하나만 내게 주기로 한 약속. 오늘 지켜줘야겠어요. 와, 나 진짜 어이없어. 아니 거리화분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연가를 쓰라고요? 수습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업무는 보통 한두 줄이면 끝나던데 이용조 씨는 무려 7줄이더라고요. 그거 부당한 겁니다. 맨날 앉아있는 선배들한테 가서 말해요. 수습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루만 잠수 탑시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홍조를 데리고 나온 신유. 21세기에 그런 미신을 만나? 내가 이 여행을 왜 가야 되는지 도통을 모르겠네. 이용조 씨 사랑이 이뤄지면 내 덕분이라서. 그때 주술서를 보던 신유는 홍조가 주술을 썼다는 걸 알게 되고 벌써 해정성사술까지 쓰고. 내 놓으라고요. 할 수 있으면 다 봐요. 그러자 주술서를 빼앗으려 간지럼을 태우는 홍조. 그 순간 홍조와 몸이 닿은 신유는 아싸 닿았어. 예상치 못한 심쿵을 느끼죠. 애정성사술 쓴 거 아니에요. 그 페이지만 없던데?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별장으로 떠나는데요. 주술서는 소중하니까 목함 안에 잘 담아요. 그럴 거예요. 얼마 뒤 별장에 도착하자 곧바로 움직이는 신유. 얼른 짐 챙겨요. 산에 올라갈 거니까. 우리 등산해요? 그건 주술 준비물을 찾기 위해서였는데요. 찾으라는 이건 뭐예요? 희귀식물 불법 채취로 잡혀갈 순 없잖아요. 보호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이 식물이. 만병초꽃.
만병? 그 말을 들은 홍조는 설마 어디 아픈 거예요? 신유가 하려는 주술이 치유술이라는 걸 알게 되죠. 치유술인지 뭔지 그거 하려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신유에게는 이 주술이 지푸라기와도 같았는데 이용조 씨는 살면서 뭔가에 간절해 본 적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같은 거 느껴본 적 없나? 있어요. 그럼 잔말 말고 찾아요. 해지면 곤란하니까. 더 하기 싫어졌어. 잠시 뒤 만병초꽃을 발견한 두 사람. 찾았다. 찾았어요. 그러자 신유가 줄기를 잡아주는데 그 덕에 홍조가 꽃을 딸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신유가 준비한 옷을 입은 홍조. 준비 다 됐어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신유는 쉽게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이어 잠시 후 시작해요. 옆에 있을게요. 주술이 시작되는데요. 신병치유술. 주술을 행하기 앞서 목욕제계로 심신을 깨끗이 한 뒤 정갈한 순백의 의복을 입어라. 메아를 수놓은 붉은 비단 위에 방자 유기를 두고 으름, 산삼의 열매, 녹각 영지버섯, 만병초꽃을 넣고 홍조는 주술서를 따라 즙을 만들고 그 즙으로 신유의 손에 글씨를 적어주었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바라며 즙을 적셔 아픈 이의 손바닥에 생자를 쓰라. 그렇게 치유술이 끝나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는 신유. 어때요? 심박수가 빨라진 것 같아요. 나아지는 건가? 이 낯선 반응에 신유는 당황하고 왜 이러지? 얼른 자리를 뜨려 하는데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네? 안 되겠어요? 그때 어디 가요? 옆에 있어요. 홍조가 붙잡자 화를 내는 신유. 들어가라면 좀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아,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먼 길까지 와서 어울리지도 않는 이상한 옷도 입고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나한테? 그 말을 들은 신유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내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데. 이에 스스로도 놀라 얼른 자리를 피하죠. 그러더니 그날 밤에는 이상한 꿈도 꾸는데요. 그러자 다음날 아, 간 줄 알고 놀랬잖아요. 주술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좋아 보여요. 곧바로 집에 가려 하는 신유. 짐 싸요. 난 준비 거의 마쳤으니까. 벌써 간다고요? 지리산까지 왔는데? 짐 챙겨 나와요. 지리산까지 왔어. 진짜 이렇게 그냥 간다고요? 언젠 주술을 믿는 듯. 그런데 그때 보좌관입니다. 보좌관님이에요. 홍주에게 재경의 전화가 오는데 여보세요? 권재경입니다. 네. 근데 어쩐 일로? 내일은 출근해요? 네. 그럼 내일 퇴근하고 잠깐 볼 수 있어요? 네? 뭘 그렇게 놀래요? 이 갑작스러운 제안에 홍조는 주술이 효과가 있다고 믿기 시작하죠. 애정성사술이 먹힌 것 같아요. 내가 출근을 안 해서 걱정했대요. 퇴근하고 잠깐 보자고. 애정성사술이 먹혔다는 빼박 증거. 권재경이 사랑 고백이라도 한답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해. 그 덕에 홍조는 집에 와서도 설레고 있었는데요. 내일 저녁 7시에 봐요. 장소는 여기. 네. 네, 진짜 주술 효과가 있나 봐. 어떡해.
한편 그 시각 마찬가지로 집에 도착한 신유. 그런데 몇 시에 어디서 만날지 다시 알려준대요. 이건 애정성사술이 먹혔다는 빼박 증거. 그의 머릿속에는 홍조 얼굴만 가득했고 이 증세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는데요. 여보세요? 똑똑. 시장님께서 저녁 식사 같이 하시랍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냥 좀 같이 좀 드셔주시면 안 돼요? 보좌관님도 선약 있다 그러시고 변호사님도 안 된다 그러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시장님한테 뭐라 그래요? 이에 신유는 보좌관님의 선약 장소는 어디일까요? 부하 직원을 통해 홍조의 약속 장소를 알아내죠. 그리고 그날 저녁 재경을 만나러 간 홍조. 제가 많이 늦었을까요? 아니 저도 방금 왔어요. 그녀는 너무 설렌 나머지 헛소리까지 하는데 네, 마셔야죠. 뭐 마실래요? 아니요 제가 살게요. 저 그럼 아이스라떼 따뜻한 거 감사합니다. 그때 그곳에 도착한 신유. 홍조를 바라보던 그는 아예 따라 들어가려 하는데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린 그는 며칠 전 회의실에서 마셨던 물을 떠올리죠. 이에 곧바로 시청에 간 신유는 법률 전문관 장신유입니다. 3일 전 대회의실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홍조의 애정수를 마신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우리 온주 씨 새롭게 법률 자문관을 맡게 된 장신우 변호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권 실장? 예. 우리 권재경 실장이 로앤하이에서 아주 어렵게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권 실장이 일을 참 잘해요. 큰일 하셨네. 그제야 이상했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사태를 파악한 신유는 그 길로 홍조를 찾아가고 여긴 어쩐 일이에요? 궁금해서 권재경이 뭐라고 했는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그건 보좌관님과 저 둘만의 문제니까. 애정성사술이 먹혔을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단정해요? 내가 뭐 또 차였을 것 같아서요? 이어 진실을 밝히는데요. 몹시 불행하게도 당신이 이것저것 섞어서 요래요래 만든 그 애정수라는 것을 먹은 게 바로 나거든. 그러자 왜 하필 그 물을 먹어요? 왜? 매우 속상해하는 홍조. 딱 한 번밖에 못 쓰는 주술인데. 그러나 이 상황이 못마땅한 건 신유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신의 그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계획에 희생된 게 바로 나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왜 책임져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 그게 바로 당신이 저지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라는 거야. 누가 들으면 내가 총이라도 쏜 줄 알겠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신유의 마음은 두근대고 있었지요. 두근두근해. 그럼 두근두근 하지 마요. 그게 심지어 권재경이랑 같이 있을 땐 질투까지 했어 내가. 그런 얼굴 하지 마. 설레니까. 그 모습에 머리가 복잡한 홍조. 이거 어떡하지? 그녀는 일단 정확한 판단을 미루기로 하는데요. 오케이. 그럼 몸이 다 낫고 난 후에 다시 얘기해요. 신병 치유술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어머 애정성사술도 효과가 있구나 믿어는 드릴게. 그 말에 신유는 발걸음을 돌리지만 왜요? 또 뭐야? 이제는 그조차 힘들어져 버렸지요. 이거 봐.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잖아. 보고 싶어서. 가지. 그 정도로 신유는 지금 쭝쭝이었는데요. 가자 장신유. 그런데 잠시 후 혼자 있게 되자 또 다른 고민에 빠진 홍조. 좋아해서 그런 걸까? 그녀는 아까 재경이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는데요. 혹시 내가 아니라면 이용조 씨가 고백 비슷한 걸 했을 때 기뻤을 거예요. 그때 재경이 했던 말은 참 쓸쓸하게 들렸고 근데 내가 나라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요. 이에 그녀는 오늘도 외로운 밤을 보내야 했지요. 한편 다음 날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아침부터 사랑 타령을 하던 신유는 법률 전문관 장신우입니다. 얼마 전 사고를 핑계로 홍조의 팀에 커피를 사가는데요. 드시면서 하세요. 왜 이런 걸 직접? 고백할 게 있어서요. 제가 공원관리팀에서 설치한 거리화분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범인이 변호사님이에요?
네. 이어 새로운 과장 앞에서 홍조가 당하던 괴롭힘을 폭로해버리죠. 안 그래도 팀에서 이용조 씨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더욱 심한 왕따를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용조 씨 잘못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자 팀원들을 따로 남기는 과장. 이용조 씨는 그만 나가보고 다들 남는다. 이에 곤란해진 홍조는 신유를 불러 따지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남의 더 곤란해졌잖아요. 나는 안 곤란할 것 같아? 하지만 신유는 이미 예전의 신유가 아니었죠. 평생 누구한테 아부라고 한 적 없는 내가 아주 살짝 고개를 숙였어. 왜 그런 모양 빠지는 짓을 했을까? 왜? 당신 때문에. 나라고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알아? 미치겠네 진짜. 진짜 미치겠는 건 나야.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뿜뿜하고 있으니까. 왜? 그 모습에 더욱 혼란스러워진 홍조. 어떡하지? 자책하지 마. 내 마음이 더 아파. 나요 이선. 그녀는 고민 끝에 같이 가봐요. 어디? 주술 푸는 방법을 알아보러 갈 거예요. 그래. 주술 푸는 방법 당연히 풀어야지. 하지만 풀기 싫은데 그쪽 방향이 아니지만. 은호를 찾아가는데요. 일찍도 왔다. 목함 받자마자 왔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함 안에 있는 주술서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요? 빈손으로 왔니? 네. 이 사람이 좀 서두르는 바람에. 혹시 이거라도... 이거. 네가 낫다. 그러자 홍조만 방으로 데려가는 은월. 너무 좋다. 2년 만에 마시는 술이잖아. 그녀는 홍조에게 아버지 얘기를 하나 더 해주죠. 이번에는 소주 들고 강으로 가지 마. 네 아버지 거기 없다. 그런 게 다 보이시는 거예요? 두 목숨 살리고 갔으니 복 받을 거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네. 그때 그 목함은 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야 네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 말에 홍조는 그럼 장신유 씨는 어떡해요? 믿기지는 않는데 확실히 제가 만든 애정수 마시고 이상해진 건 맞거든요. 막 좋아한다 그러고 두근두근 된다 그러고. 주술을 풀 방법을 물어보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은월. 방법은 하나뿐이야. 뭔데요, 그게? 그러나 그 말을 들은 홍조는 완전 넋이 나가서 나왔지요. 알아냈어요? 몰라요. 뭘 모른다는 거야? 방법을? 그러더니 신유를 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혼자 있고 싶어요. 장시윤 씨랑 같이 있기 싫다고요. 그러나 그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제발 내 차 타고 함께 가주면 안 될까? 심지어 그런 눈 하지 마.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한 눈. 이제 노글거리는 말도 막 쏟아내는데 그런 얼굴 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얼굴. 그렇게 신유가 사랑에 허우적거릴수록 홍조는 자신이 한 주술에 대해 마음이 무거웠지요. 주술은 쉬이 돌이킬 수 없으므로 변심하여 번복하고자 하면 도리어 화를 입게 되리라. 한편 뭔데? 주술 푸는 방법이 궁금해 죽겠는 신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은 대체 뭘까?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또다시 홍조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또 왜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내가 영상 통화를. 용건만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하? 입에 담기 싫다면서 그러니까 몸으로 말하라고 힌트를 달란 거지. 힌트를 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당신 집으로 쫓아갈 수도 있어. 신유의 집요함에 홍조는 자음 힌트를 주기로 하는데 좋아요. 대신 자음 힌트 받고도 틀리면 다신 나 괴롭히기 없기. 콜. 그렇게 그녀가 보내준 자음은 바로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맞춰? 이에 신유 가족들까지 나서지만 노년동은? 까이는 차이? 도무지 정답을 알 수 없었는데요. 깨이는 성이. 그래서인지 그날 밤 신유는 또다시 홍조의 꿈을 꾸죠. 다음 날 아침 그 핑계로 오늘도 홍조를 찾아간 신유. 아침부터 여긴 또 왜 온 거예요? 당신은 밤새도록 나를 찾아왔어. 매일 내 꿈에 등장하는 건 굉장히 예의 없는 짓이야. 그런 신유를 두고 홍조는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어디가? 데이트하러요. 누구랑? 권재경이랑? 데이트라는 말에 얼른 홍조를 쫓아가는 신유. 혹시 나 따라온 거예요? 아니, 사실
따라온 거 맞아. 그런데 홍조는 조금 먼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방금 봤어? 강 엄청 예쁘던데? 그런 그녀의 표정은 왠지 우울해 보였지요. 조용히 가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느 한적한 바닷가. 누구랑 데이트할 건데? 갈매기? 사실 오늘은 홍조 아버지의 기일이었고 내가 그동안 아빠 기일 한 번도 못 챙긴 거야? 홍조는 은월의 말대로 강이 아닌 바다로 온 것이었지요.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매번 그 강에 갔었어. 할머니가 그러던데 진짜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아빠 생각에 혼자 눈물을 흘리는 홍조. 춥겠다. 아빠는. 그리고 잠시 후 그런 홍조를 본 신유는 답을 알아버렸네. 홍조가 낸 퀴즈의 답을 깨닫는데 너희 둘은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여라. 과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신유의 치유술 또한 애정성사술처럼 곧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JTBC 드라마 이 연애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이 연애는 불가항력 3, 4화를 전해드렸는데요. 재경 대신 애정술을 마신 신유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서서히 사랑에 빠지는 모습이 재미있으면서도 정말 매력적이었죠. 이어 두 사람의 인연이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이라는 예언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대체 두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또 그 일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주인지 축복인지 아직은 알 수 없는 홍조와 신유의 운명, 두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매주 수, 목, 밤 10시 30분 JTBC에서 본방사수 하시기 바라며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